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학교폭력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안쌤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를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공부 너무 열심히 했나? 좀 덥지 않아? 맞아. 오랜만에 공부하려니 집중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 나 용돈 다 떨어졌어. 돈 없어. 나 원래 용돈 안 받아. 승우 용돈 많이 받잖아. 그래? 너 좀 잘 사주지 않나? 최성우. 너 학교 끝나고 뭐해? 나 학원 숙제. 우리 날씨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런데 너네는 학원 숙제 다 했어? 숙제 다 했지. 이따 보여줄게. 대신 아이스크림 너가 사는 거다? 어때? 그래 좋아. 다음에 꼭 숙제 보여줘야 돼. 응. 야 나도. 야 우리 친하잖아. 그래 알았어. 과제 다 했어? 나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개꽃이다. 나 다 뭐하냐? 했는데. 자, 불을. 근데 나 태블릿 PC로 수업 듣는데 지금은 없어. 동생이 써 이제. 과제 못하면 엄마한테 전화한다는데. 전화 왜 해? 선생님 할 일 없냐? 컴퓨터 어떡하지? 그럼 우리 PC방 갈래? 우리는 게임하고 넌 가자. 돈이 없어 근데. 아이스크림도 못 너 먹었어. 맨날 돈이 없냐 뭐가?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나 없어. 돈 없어? 난 원래 용돈 안 받잖아. 어떡하지? 야야 저 승우 있다 승우. 야 최승우. 안녕. 상현이 지금 컴퓨터 고장나서 온라인 수업 못 듣는다는데 PC방 가야 될 것 같아.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거기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거기 너무 시끄러워서 잘 집중도 안 돼. 야 뭔 소리야 나 맨날 가는데 얼마 좋은데 요즘 PC방 안 그래? 카페야 카페. 그래도 안 되는데 엄마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나나 보이냐? 야, 누가 같이 가졌냐? 돈만 빌려달라니까 말이 이렇게 많아. 야, 관둬. 야, 가자. 에이 졌어 이씨. 알았어. 내가 대신 태블릿 PC 빌려줄게. 됐어. 엄마, 나도 10,000원만. 이번 주말에 나 생일 파티 하는데 너희 놀러 올래? 나 가능. 누구 부를 건데? 민지, 정민이, 민경이, 그 다음에 너네랑 승우. 승우? 응. 승우 엄마 안 가. 너 승우랑 친하지 않냐? 승우 착하잖아. 착하지. 그래, 그럼 승우 불러. 내가 안 갈게. 아니야. 진짜 안 와? 승우 안 가. 승우는 안 가. 알았어. 그럼 승우 안 부를게. 승우야, 쟤네 니네 반 애들 아니니? 네. 생일 파티 하나 보구나. 해피 벌스데이가 써있네. 네. 아이고 승우야. 야, 어디가? 네, 오늘 영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담임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추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우쌤입니다. 전반부에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이게 진정한 친구 관계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 친구들이 서로 잘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쪽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승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같아,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환영받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베풀어야지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교실 상황에서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좋거나 이런 친구들이 잘 따르는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데, 친구가 적은 친구들, 좀 소심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또 표현도 잘 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표현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걸 잘 받아주지 않으면은 또 마음을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기를 해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어요. 먹을 건 승우가 자발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숙제를 보여줄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줬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카메라 바깥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안 치는데 친해져가지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마 승우 입장에서는 가면서도 많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어떤 친구는 자기랑 좀 동등하게 대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보다 약간 우러러서 본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자기보다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잘 보이려고 예술을 쓰잖아요.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상하 관계가 원래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들 사이에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상현이가 거래라고 자꾸 숙제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두 명과 관계없이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처음에 뭐 한두 번 사주는 거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쓰던지 뭘 사주던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이게 폭력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폭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그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반복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승우는 사주게 되는 거고 상현이는 받기만 하는 거고, 이거는 오래 이게 반복되던 갈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나중에 승우가 안 빌려주겠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면 과연 애들이 승우를 어떻게 취급할지 걱정도 돼요. 네. 관련해서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약간 지속적이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운동장에서 이야기 장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 승우가 되게 정의로운 아이잖아요. 모범생. 아주 모범생이고 그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생인데 소심한 게 아니라 되게 용기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이런 사람 되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정신 연령이 어린 상태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공격을 받고 주변 친구들이랑 부딪힐 것 같아요. 올바른 발언인데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그럼 난 너랑 안 놀래 이렇게 많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 예전에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가 너무 정의로워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정의로우면 그게 기쁘지 않고 기특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승우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뭐 맛있는 걸 사 먹고 이런 게 다 이해는 가는데, 부모님께서는 PC방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데는 위험하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마음씨 착한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갈등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같이 가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왜 나는 못 가지?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춘기 때는 반항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의 생각과 내가 그동안 배워온 것과 충돌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이 좀 현명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사실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화내면서 돈만 빌려달라니까 그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 자꾸 저런 식이 반복이 되면 저거는 갈치죠, 갈치. 네, 저건 갈치가 맞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돈 빌렸는데 안 갚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돈으로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는 올바른 친구 관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자신의 친구를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맞는지. 진짜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뭐 친한 친구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친구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 다 컸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바라는 어떤 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승우같이 PC방을 안 간다거나,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바람직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생활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게 부모 입장에서 참 답답한 부분이고, 다 PC방 가는데 내 아이만 안 가면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되고. 그런데 아마 잘 찾아보면 또 승우 같은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그 학교에 많이 있을 거예요. 단지 지금 내 옆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우선 생일도 있고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모두 다 초대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이가 나빠서 한 명을 어쩌다 보니 초대를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혐의가 여기서 소신 있게 나 둘 다 꼭 초대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죠. 생일자가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풀 수 없는 미스터리 같은 문제가 바로 생일 파티죠. 네.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맞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생일 파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생일 파티는 아주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고, 요즘에는 집에서 음식을 차리기보다는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제 입장에서 솔직히 다 초대하라고 하고 싶어요. 다 초대를 해가지고 다 부르면 좋은데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또 소수만 초대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나는 초대 받고 싶은데 초대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속상한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실제로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노는 게 또 세상의 재미인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중간에서 지도하기가. 상현이 행동이 조금 뭐 아쉽긴 하죠. 나 안 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생일 주체가 형미라면 형미의 의견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데 상현이의 의견이 더 강조가 된 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형미의 판단이니까 이것이 뭐 어떤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인간적으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큰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일 파티에 나는 초대를 제일 했었는데 심지어 얘는 날 초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때는 했는데 왜 쟤는 안 하지 하고 선생님한테 일기에 써가지고 상담 요청을 한다거나 제가 다른 선생님께 들었는데 학부모님이 학교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생일 파티를 누가 한다는데 우리 애가 참여를 그날 못할 것 같으니 그 날짜 좀 바꿔달라고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문의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여자아이들은 그 생일 파티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초대 못 받았으면 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나랑 친한 얘는 가는데 제가 못 가면은 진짜 속상하죠. 그래 이런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꼭 다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생일 파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를 말든지. 역시 어떤 말을 해줘야 승우와 같은 입장의 친구들이 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승우한테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맞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대할 때 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우한테 좋은 친구를 한번 찾아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양쪽에서 부모님이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승우는 쟤네 어디 가네? 라고 생각하고 설마 나 빼고 생일 파티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한마디씩 쟤네 너랑 친한 거 아니었어? 왜 너는? 약간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친구 관계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던하게 아이가 지나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예민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아이도 똑같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 같거든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괜찮고 나는 쟤네 말고 다른 친구를 또 사귀어서 잘 지내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왜 상현이는 왜 승우를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선은 평상시의 모습이 이 친구들이 모였을 때 뭐 PC방을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데 승우는 모험적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그거 안 되는데 나는 그거 못 하는데 라고 제재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계속 얘한테 뭐 동의를 구해야 되거나 하고 평상시에도 좀 만만하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이 두 명을 보면서 애기 악마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철저하게 저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는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조언이 되는 말이 듣기 싫더라도 그 친구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듣고 내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꼭 생일 파티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현이하고 영표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양심 좀 가져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중에 큰일 난다. 네, 오늘은 친구들을 좀 괴롭히거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자신과 잘 어울리는 친구를 찾아보거나 너무 중쓰지 않는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 알았어. 내가 태블릿 빌려줄게. 같이 가. 같이 가. 내가 태블릿 빌려줄게. 엄마